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혈관은 조용히 막히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달달한 과일 주스 한 잔, 저염이라 믿고 쓰는 간장 한 숟가락, 건강하다고 사온 통곡물 빵 한 조각. 이 세 가지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혈관을 서서히 굳게 만들고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제가 30년간 혈관 노화와 식생활을 연구하면서 만난 수백 명의 사례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진실을 공개합니다. 제 이름은 서준호입니다. 혈관건강연구소에서 30년 동안 왜 우리 혈관이 나이보다 빨리 늙는지를 추적해 왔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건강하다고 믿고 선택한 그 음식이 오히려 혈관을 더 빨리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드신 그 음식 혹시 과일 주스 아니었나요? 아니면 저염 표시가 붙은 조미료로 간을 하셨나요? 통곡물이라는 문구만 보고 빵을 고르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세 가지 상식을 바로잡지 않으면 한 달 뒤, 석 달 뒤 여러분의 혈압 수치와 중성지방 수치가 조용히 올라가고 있을 테니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건 제가 30년 동안 직접 확인한 사실이고 실제로 습관을 바꾼 분들이 한 달 만에 수치 변화를 경험한 방법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세 가지 선택의 기준을 갖게 되실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앞으로 30년 혈관 건강을 결정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얼마 전 제 상담실을 찾아온 66세 김순자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순자님은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서 과일 주스를 직접 갈아 드셨어요. 사과 2개, 오렌지 1개를 넣어서 만든 주스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죠. 입에는 정말 상쾌했대요. 그런데 이상한 건 오후만 되면 머리가 무겁고 발이 퉁퉁 붓는 거예요. 혈압약을 먹는데도 수치가 좀처럼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2세 박철수님. 철수님은 삼촌뻘 되시는 분인데요. 저염 간장이라고 적힌 제품을 쓰면 건강에 좋다고 믿으셨어요. 그래서 매 끼니 넉넉하게 쓰셨죠. 저염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하지만 정기검진에서 나트륨 수치가 계속 높게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58세 이영호님. 영호님은 통곡물 빵이 몸에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아침 통곡물 빵 2조각을 드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배가 금방 꺼지는 거예요. 점심 전에 벌써 배가 고파서 과자를 자꾸 찾게 되더래요.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 건강하다고 믿었던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라벨을 자세히 읽고 먹는 방법을 조금만 바꿨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순자님은 주스를 통과일로 바꾸고 한 달 만에 오후 부기가 사라졌습니다. 철수님은 간장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향신채로 풍미를 냈더니 나트륨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영호님은 빵 라벨의 첫 성분을 확인하고 진짜 통곡물 제품으로 바꿨더니 점심까지 배고프지 않았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 일상에서 혈관을 조용히 막고 있는 6가지 상식 오해를 하나씩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여러분, 과일 주스 정말 건강할까요? 많은 분들이 과일을 갈아서 마시면 비타민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주스로 만드는 순간 과일의 섬유질이 대부분 사라져요. 씹는 과정도 없어지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분이 혈액 속으로 급격하게 흡수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주스로 당을 섭취한 사람들은 통과일을 먹은 사람들보다 같은 양을 먹어도 포만감이 훨씬 낮았어요. 그래서 2시간 뒤에 다시 뭔가를 찾게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주스를 매일 마신 그룹이 통과일을 먹은 그룹보다 하루 총당 섭취량이 평균 30% 더 높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배가 빨리 고파지니까 간식을 더 찾게 되거든요. 63세 김지호님이 딱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지호님은 아침마다 사과 2개와 당근 하나로 만든 주스를 마셨는데 점심 전에 배가 너무 고파서 빵이나 과자를 자꾸 찾았어요. 심지어 점심을 먹고도 오후 3시쯤 되면 또 단 걸 찾더래요. 그런데 주스를 끊고 통사과 1개와 호두 5알을 같이 드시기 시작했더니 점심까지 배고프지 않더래요. 당 간식도 자연스럽게 줄었고요. 한 달 후에는 체중이 2kg 빠지고 공복 혈당도 10 낮아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스 대신 통과일 1개를 드세요. 그리고 견과류 한 줌을 함께 드시면 섬유질과 좋은 지방이 당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줍니다. 사과 1개를 먹을 때 10분 정도 천천히 씹으면 뇌가 포만감을 느낄 시간을 갖게 돼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만성적으로 위장이 불편하신 분들은 과일을 식사 직후보다는 간식 시간에 소량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공복에 차가운 과일을 드시면 속이 더 불편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주스 마신 후 2시간 뒤에 더 배고파지셨던 경험 있으세요? 이제 2번째 오해입니다. 저염 표시만 믿고 마음껏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염이라는 건 나트륨 함량을 조금 낮춘 거예요. 보통 일반 제품보다 25%에서 30% 정도 낮춘 수준입니다. 그런데 많이 쓰면 결국 총량은 똑같아집니다. 더 큰 문제는 가공 조미료의 저염 제품들이 맛을 보강하기 위해 당분이나 다른 첨가물을 더 넣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시중에 나온 저염 간장 제품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일부 제품은 나트륨은 낮췄지만 당 함량이 일반 제품보다 높았어요. 짠맛이 줄어든 만큼 단맛으로 보완한 거죠. 그래서 저염이라고 안심하고 많이 쓰면 나트륨도 문제지만 당 섭취까지 늘어나는 겁니다. 70세 박은서님은 저염 간장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국 끓일 때도 나물 무칠 때도 넉넉히 쓰셨어요. 하루에 간장을 대략 서너 숟가락은 쓰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기검진 때마다 나트륨 수치가 높게 나왔죠. 혈압도 조절이 잘 안 됐고요. 제가 제안 드렸어요. 간장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대신 파, 마늘, 생강, 다시마로 풍미를 내보시라고요. 은서님이 그렇게 바꾸고 2달 뒤 검사에서는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혈압도 안정됐고요. 실천 방법은 간단해요. 간장이나 된장을 쓸 때 작은 계량 숟가락으로 정확하게 재세요. 눈대중으로 붓지 마시고요. 그리고 향신채를 먼저 넣어서 맛의 기본을 만드세요. 파, 마늘, 생강, 다시마 같은 재료가 짠맛 없이도 깊은 맛을 만들어줍니다. 특히 다시마 우린 물을 베이스로 쓰면 감칠맛이 훨씬 풍부해져요. 주의할 점은 염분을 갑자기 확 줄이면 입맛이 없어져서 식사량 자체가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2주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조정하세요. 첫 주에는 4분의 3로 줄이고 다음 주에 절반으로 줄이는 식으로요. 여러분, 같은 반찬이라도 국물까지 다 드시나요? 국물에 염분이 제일 많이 녹아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3번째 오해, 통곡물 빵이면 무조건 좋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에요. 빵 포장지에 통곡물이라고 크게 써 있으면 건강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꼭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성분표의 첫 번째 줄입니다. 만약 첫 성분이 밀가루 또는 정제 밀가루라고 적혀 있으면 그건 통밀을 조금 섞은 흰 빵이에요. 통밀 함량이 10%도 안 되는데 통곡물이라고 표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연구에 따르면 전곡 비율이 높을수록 식후 혈당 상승이 훨씬 완만했습니다. 통밀 함량이 50% 이상인 빵과 10%인 빵을 비교했더니 식후 혈당 곡선이 확연히 달랐어요. 전곡 함량이 높은 빵을 먹은 그룹은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천천히 내려왔지만 흰 밀가루 위주 빵을 먹은 그룹은 급격히 올라갔다가 급격히 떨어졌어요. 그래서 배가 금방 고파지는 거죠.
61세 최도우님은 매일 아침 통곡물 빵을 드셨는데 점심 전에 배가 너무 고팠어요. 오전 10일시만 되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더래요. 제가 성분표를 확인해 드렸더니 첫 성분이 밀가루였어요. 통밀가루는 세 번째에나 나오더라고요. 진짜 통곡물 빵으로 바꾸셨더니 점심까지 배고프지 않고 오후 간식도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달 지나니 체중도 1.5kg 빠졌습니다. 빵을 고를 때는 이렇게 하세요. 성분표 첫 줄이 통밀가루인지 밀가루인지 확인하고 설탕이 성분 목록 뒤쪽에 있는지 보세요. 앞쪽에 있으면 함량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식이섬유 함량 표시도 확인하시면 좋아요. 식이섬유가 100g당 5g 이상이면 괜찮은 제품이에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소화가 약하신 분들은 통밀이나 현밀을 물에 충분히 불리고 천천히 씹어 드셔야 속이 편합니다. 급하게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여러분, 평소 드시는 빵 포장지 뒤집어서 첫 성분이 뭔지 확인해 보셨나요? 네 번째는 올리브 오일에 관한 오해입니다. 올리브 오일이 건강에 좋다는 건 맞아요.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고 항산화 성분도 들어있죠. 그런데 많이 써도 괜찮다? 이건 아닙니다. 올리브 오일도 기름이에요. 건강한 지방이긴 하지만 열량은 다른 기름과 똑같습니다. 1g당 9kcal예요. 과다하게 섭취하면 체지방이 늘고 혈중 지질에 부담이 갑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기름 사용량을 하루 기준 2~3 숟가락으로 정해서 제한한 사람들은 체중과 혈압이 함께 개선되었어요. 같은 올리브 오일이라도 양을 조절한 그룹과 자유롭게 쓴 그룹을 3개월 추적했더니 체중 변화가 평균 2kg 차이 났습니다. 열량 차이가 그만큼 크다는 거죠. 68세 이가연님은 샐러드에도 넉넉히 붓고 볶음 요리에도 많이 쓰셨어요. 건강한 기름이니까요. 하루에 대략 5~6 숟가락은 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체중이 자꾸 늘더래요. 운동도 하고 과자도 안 먹는데 왜 살이 찌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한 끼에 1 숟가락만 쓰시라고요. 샐러드에 1 숟가락, 볶음은 물로 먼저 볶고 마무리에만 기름 소량 추가. 이렇게 바꾸니까 석 달 만에 체중이 3kg 빠졌습니다. 혈중 중성지방 수치도 내려갔고요. 실천법은 명확해요. 샐러드에 1 숟가락, 볶음 요리는 물볶음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향을 내는 용도로만 조금 더 하세요. 물볶음이 익숙하지 않으시면 처음엔 팬에 물 2 숟가락 정도 넣고 채소를 볶다가 마지막에 기름 반 숟가락만 둘러주세요. 이렇게만 해도 기름 사용량이 절반으로 줄어요. 그리고 절대로 고온에서 튀김용으로 재사용하지 마세요. 산화된 기름은 오히려 혈관에 독이 됩니다. 기름이 한 번이라도 연기가 날 정도로 뜨거워졌다면 버리는 게 맞아요. 여러분, 집에서 하루에 기름 몇 숟가락 쓰고 계세요? 5번째, 초콜릿은 다 해롭다? 이것도 오해예요. 밀크 초콜릿이나 화이트 초콜릿처럼 설탕 덩어리는 당연히 피해야죠. 하지만 카카오 함량이 높은 다크 초콜릿은 이야기가 달라요. 카카오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항산화 작용을 하는 거죠. 연구에서 카카오 플라보노이드를 섭취한 그룹은 혈관 내피 기능 지표가 개선되었어요. 혈관 내피라는 건 혈관 안쪽을 감싸는 얇은 막인데요. 여기가 건강해야 혈관이 유연하게 확장되고 수축돼요. 카카오 70% 이상 다크 초콜릿을 하루 20g씩 8주 동안 먹은 그룹이 안 먹은 그룹보다 혈관 확장 능력이 좋아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69세 문성호님은 오후만 되면 달콤한 과자를 찾으셨어요. 특히 3시쯤 되면 초콜릿 과자나 사탕을 드셨죠. 하루에 당 섭취량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카카오 70% 이상 다크 초콜릿 20g으로 대체해 보시라고 권했죠. 처음엔 쓰다고 하셨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입에 익더래요. 오후 간식을 이걸로 바꾸고 나서 저녁 과식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단맛에 대한 갈망 자체가 줄어든 거예요. 3개월 후에는 체중도 2kg 빠지고 공복 혈당도 안정됐습니다.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카카오 70% 이상 제품으로 고르세요. 80이나 85도 좋고요. 하루에 손가락 2마디 크기 정도, 그러니까 20g 내외가 적당해요. 식사 직후가 아니라 오후 간식 시간에 천천히 녹여 드세요. 입안에서 천천히 녹이면 소량으로도 만족감이 커요. 주의할 점은 카페인이 조금 들어 있어서 수면에 민감하신 분들은 오후 늦게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오후 5시 이후에는 안 드시는 게 안전해요. 여러분, 달콤한 간식 대신 쌉쌀한 다크 초콜릿 한번 시도해 보시겠어요? 마지막 6번째, 저녁은 단백질만 먹으면 된다. 요즘 단백질 열풍이죠. 탄수화물은 살찐다고 끊고 고기나 생선만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저녁을 고기나 생선만 먹으면 영양 균형이 깨집니다. 혈당 조절에도 좋지 않아요. 채소 반, 단백질 4분의 1, 통곡물 4분의 1, 이 균형이 혈당과 포만감을 안정시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균형 잡힌 접시를 유지한 사람들은 밤중 간식 비율이 크게 감소했어요. 단백질만 먹은 그룹은 밤 10시쯤 되면 배가 고파서 라면이나 빵을 찾는 비율이 높았지만 균형 접시를 유지한 그룹은 밤까지 포만감이 유지됐어요. 섬유질과 통곡물의 복합 탄수화물이 천천히 소화되면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거죠. 65세 장미라님은 저녁마다 고기 위주로 드시고 밥은 안 드셨어요. 탄수화물을 줄이려고요. 채소도 조금만 드셨죠. 그런데 밤 10시만 되면 배가 고파서 라면이나 빵을 찾았어요. 결국 총 칼로리는 더 늘어난 거예요. 수면의 질도 안 좋았고요. 제가 저녁 접시 구성을 바꿔드렸어요. 채소를 접시 반으로, 생선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을 4분의 1, 작은 밥공기 절반 정도 통곡물. 이렇게 바꾸니까 밤에 배고프지 않고 잠도 깊게 주무시더래요. 한 달 후에는 밤 간식이 완전히 사라졌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실천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녁 접시 반은 채소로 채우세요. 색깔 있는 채소 여러 가지 섞어서요. 브로콜리, 당근, 파프리카, 시금치처럼 색이 진한 채소가 좋아요. 단백질은 생선, 두부, 콩 위주로 4분의 1, 통곡물은 작은 밥공기 절반 정도면 충분해요. 현미나 잡곡밥이 좋고요. 주의할 점은 과일을 저녁 늦게 추가하면 총 당량이 늘어서 수면을 방해할 수 있어요. 과일은 낮 시간 간식으로 드세요. 오후 4시 이전이 좋아요. 여러분, 저녁 접시에 채소 비율이 절반이던 날이 언제였나요? 자, 이제 오해를 벗겼으니 혈관을 젊게 만드는 생활법을 더 구체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이 혈관 나이를 결정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7가지 루틴은 특별한 도구나 비용 없이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씩 천천히 익혀가시면 됩니다. 먼저 아침 황금 30분 루틴입니다. 기상 직후 30분이 하루 혈압을 좌우해요. 잠에서 깨면 우리 몸은 급격한 변화를 겪습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심박수가 빨라지죠. 이때 갑자기 일어나면 혈압이 급상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불 속에서 준비 운동이 필요합니다. 발목을 위아래로 20회 움직여 보세요. 발끝을 천장 쪽으로 당겼다가 반대로 쭉 펴는 동작이에요. 이렇게 하면 하체에 고여있던 혈액이 심장 쪽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종아리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천천히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드세요.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이 부족해진 상태예요. 아침 수분 보충이 혈액 점도를 낮춰줍니다. 차가운 물은 위장을 놀라게 할 수 있어요.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물이 좋아요. 20분 후에 현미나 귀리 위주의 아침을 드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습니다. 흰 쌀밥보다 현미나 귀리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당 흡수가 천천히 일어나요. 여러분, 아침 첫 30분을 어떻게 쓰고 계세요? 두 번째는 오후 3시 보막 간식입니다.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올라가는 시간이에요. 이때 혈당이 떨어지면 단 음식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안정적인 지방과 폴리페놀을 섭취하면 저녁 과식을 막을 수 있어요. 호두 3알과 다크 초콜릿 20g, 그리고 따뜻한 녹차 1잔. 이 조합이면 충분합니다. 호두의 오메가3 지방산이 포만감을 주고 다크 초콜릿의 카카오가 기분을 안정시켜요. 녹차의 카테킨 성분도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주의할 점은 밀크 초콜릿은 설탕과 포화지방이 많아서 안 돼요. 반드시 카카오 70% 이상 다크로 드세요. 호두 대신 아몬드나 캐슈넛도 괜찮아요. 하루 한 줌, 그러니까 손바닥에 살짝 담길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간식으로 저녁 폭식이 줄어드는지 한 주만 기록해 보시겠어요? 세 번째, 저녁 7시 이전 균형 접시입니다. 저녁을 7시 이전에 드시면 소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요.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쳐야 소화가 끝나고 편하게 주무실 수 있어요. 야간 회복에 유리하죠. 접시 반은 채소, 생선이나 두부로 단백질, 통곡물은 소량만. 채소는 익힌 것과 생것을 섞어서 드시면 좋아요. 익힌 채소는 부피가 줄어서 많이 먹을 수 있고 생채소는 씹는 맛이 있어서 포만감을 높여줘요. 단백질은 손바닥 크기 정도, 두께는 카드 한 장 정도면 충분합니다. 통곡물은 주먹 반 정도요. 그리고 8시 이후에는 물만 드세요. 카페인 음료나 단 음료는 수면을 방해해요. 국물 요리는 염분과 양 조절이 어려워요. 국물은 건더기만 건져 드시고 국물은 남기세요. 찌개류도 국물을 많이 드시면 염분 과다가 됩니다. 오늘 저녁 시간을 15분만 당겨볼까요? 네 번째는 염분 절반 전략입니다. 우리 혀는 2주면 염도에 적응해요. 처음엔 싱겁다고 느껴도 2주 지나면 그게 적당하게 느껴집니다. 갑자기 무염으로 가면 식사량이 줄어서 체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줄이세요. 간장과 된장은 지금 쓰는 양의 절반으로 줄이고 대신 향신채와 식초로 풍미를 채우세요. 파, 마늘, 생강, 미나리, 깻잎 같은 재료가 짠맛 없이도 깊은 맛을 만들어줍니다. 특히 생강은 비린내를 잡아주고 마늘은 감칠맛을 더해요. 식초도 좋은 도구예요. 식초를 한 숟가락만 넣어도 맛이 한층 풍부해져요. 레몬즙도 좋고요. 김치를 담글 때도 소금을 줄이고 멸치 액젓이나 새우젓을 소량만 쓰세요. 김치가 너무 싱거우면 고춧가루를 조금 더 넣으면 매운맛이 짠맛을 보완해 줍니다. 내일 국 요리할 때 간 보기 전에 향신채부터 넣어 보실래요? 다시마 우린 물을 베이스로 쓰시면 감칠맛이 훨씬 좋아져요. 다섯 번째, 라벨 3줄 점검입니다. 장 볼 때 제품을 고를 때 건강 표시 문구보다 숫자를 먼저 보세요. 무설탕, 저칼로리, 건강한 같은 문구는 마케팅일 수 있어요. 실제 숫자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성분표 첫 줄을 보세요. 첫 성분이 통밀가루인지 밀가루인지 현미인지 쌀인지 확인하세요. 성분표는 함량이 많은 순서대로 적혀 있어요. 두 번째로 당류를 보세요. 하루 총당 섭취 권장량이 50g 이하예요. 한 제품에 당이 10g 이상이면 하루 총량을 생각하며 조절하세요. 세 번째로 나트륨을 보세요. 1회 제공량 기준으로 나트륨이 몇 밀리그램인지 확인하고 하루 권장량 2000mg을 넘지 않도록 계산하세요. 이 세 가지만 확인하면 실수가 크게 줄어요. 처음엔 시간이 걸리지만 몇 번 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져요. 오늘 장 보실 때 라벨 사진 찍어서 기록해 보시겠어요? 나중에 비교하면서 보면 패턴이 보여요. 여섯 번째, 기름 한 숟가락 규칙입니다. 올리브 오일이든 들기름이든 참기름이든 종류보다 총량 관리가 먼저예요. 좋은 기름도 많이 쓰면 열량 과다입니다. 집안에 작은 계량 숟가락을 비치하시고 하루 총 2숟가락 이내로 제한하세요. 아침에 한 숟가락, 저녁에 한 숟가락. 이 정도면 충분해요. 볶음 요리는 물볶음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만 기름을 살짝 더하면 향은 살리고 열량은 줄일 수 있어요. 팬을 먼저 달군 다음 물을 2숟가락 정도 넣고 채소를 볶으세요. 채소에서 수분이 나오면서 익어요.
거의 다 익었을 때 불을 끄고 기름 반 숟가락을 둘러주면 향이 확 살아납니다. 고온에서 반복 가열하면 산화되니까 절대 재사용하지 마세요. 기름이 한 번이라도 연기 날 정도로 뜨거워졌으면 버리는 게 맞아요. 산화된 기름은 혈관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볶음 대신 물볶음 한번 시도해 보실래요? 생각보다 맛있어요. 마지막 7번째, 주 5일만 철저히